자, 지금 8인 체제인데 헌재는 그 어떤 것보다 한덕수 총리의 복귀 문제보다도 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라는 의견을 서둘러 내놨고 야당에선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마은혁 임명하지 말라라며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일단 탄핵과 관련된 3대 변수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변수, 마은혁 임명 여부. 한덕수 탄핵 심판 결론까지 임명을 보류한다라는 기류도 나오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국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임명할까요, 안 할까요? 두 번째 변수, 한덕수의 복귀. 대통령 탄핵 여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고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강한 가운데 한덕수가 복귀했을 땐 최상목 권한 대대행이 임명했던 2명의 재판관은 유효한 거냐 아닌 거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최 권한 대대행이 한덕수 총리 복귀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했을 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냐 마냐의 문제도 있겠군요. 다 떠나서 마은혁 후보자를 그럼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헌재는 이에 대한 질문에도 침묵하고 있어서 헌재의 속내를 알 길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3대 변수예요. 3대 변수. 만약에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고 나서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합류시키기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은 커집니다. 대신 탄핵 선고도 뒤로 늦어지게 됩니다. 이 변수가 잠시 후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야당에서는 첫 번째 변수인 마은혁부터 임명하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사안에서 위헌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충분히 탄핵 사유는 갖췄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걸 탄핵할 것인가 이 부분에 여전히 저희들이 정무적으로 고민의 영역인 거죠. 지금 뭐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상황에서 최대행까지 탄핵을 하면 현재 좀 대한민국이 너무나 좀 더 위기가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현희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핵의 요건은 다 갖췄다.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야당의 결단만 남았다라는 식으로도 들립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두고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까지 꺼내 들어서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자, 권영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 안 한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거의 사활을 건 것 같은 그런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 날 여야정 국정협의체 여기서는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논의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28분 전에 마은혁 임명 촉구하면서 임명해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 해서 이게 보류됐습니다. 민생 예산하고 반도체가 그렇죠. 마은혁 임명에 밀린 거예요? 밀린 거죠. 밀린 거고 그리고 또 3.1절 대통령 기념사를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사를 보면 그것도 내란대행이라고 조롱하고 또 급기야는 이제 드디어 탄핵 카드를 또 드러내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는 굉장히 압박을 느끼니까 오늘 10시에 국무위원들 간담회를 열어서 과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견을 듣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요. 최 대행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군요, 그럼. 많이 받죠. 왜냐하면 또 탄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두려운 것보다도 지금 현재 대행의 대행 체제로서 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의 문제보다도 나라를 생각하면은 다시 자기가 탄핵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물론 헌재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임명하라는 그러한 판결이 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 임명해야 되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의 결정이 당장 뭘 하라는 기속력을 갖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2019년도에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이 났는데 지금 6년째 국회가 그러면은 법을 개정하고 있냐? 개정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국회가 요청한 것들이 세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국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건다. 이거는 인용을 했어요. 그러나 마흔역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지위를 인정해달라거나 즉시 임명하도록 요청해달라는 두 가지는 각하를 했거든요. 어허. 헌재가. 그건 다시 말하면은 이게 국회의 권한 침해이고 권한 대행을 임명을 해야 되지만은 당장 임명할 문제는 아니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장 임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대통령을 파면하는 예. 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재의 불공정성 논의가 굉장히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되면 그분이 어떤 데 표결을 할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저 양반은 다 예상이 된다. 그렇죠. 인용적으로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뻔한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을 지금 이렇게 하면은 헌재의 앞으로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있겠느냐. 예. 불공정성만 더 강화시킨 건 아니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8인 체제로 지금 그러면 심리하고 선거를 못하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8인 체제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흔역을 임명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사활을 걸듯이 저렇게 하고 있고 그건 아마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 현재 8명의 성향상 지금 6명이 되어야 어떻든지 간에 인용이 될 텐데 아직 6명을 못 모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6명이 마흔역을 임명함으로써 나머지 보수적인 재판관 3사람을 압박하는 거죠. 어차피 인용될 것 당신들이 동참해라. 이런 의도 아니겠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야당에서는 8대0, 9대0을 다 예상했는데 굉장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권영진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반도체와 민생 예산도 마흔역 임명 이슈에 밀렸다. 그래서 국정협의체도 마흔역 임명을 전제 조건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8대0으로 겉으로는 낙관하지만 마흔역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굉장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내심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야당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상을 야당이 했기 때문입니까? 예측하는 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구인 체제를 위해서라고 하기엔 반도체와 추경까지 뒤로 미룬 걸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야당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얘기한 게 뭐였어요? 탄핵은 8대0으로 인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마흔역 후보자가 임명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마흔역 후보자가 들어가면 9대0일 거 아닙니까? 뭐 9대1일 건 뻔해요. 만약에 8대0이었다고 한다면.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권한대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네. 왜 후보자에 합류하게 할까? 이 후보자를. 그건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마흔역 후보자 한 명 더 넣는 게 중요합니까? 민생이 중요합니까? 반도체가 중요합니까? 추경이 중요합니까? 지금 목전에 있는 것은 추경, 반도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여기에 목숨 걸고 덤비듯이 덤빌까? 더군다나 여야 협의체까지 결렬시키면서. 근데 그 이제 자기들은 계속 8대0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지난주랄지 그 지난주 뭐 찌라실지 그런 데 보면 5대3으로 기각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보고는 이거 5대3으로 혹시 기각될 수 있는 거 아니야? 5대3 기각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제 정치계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을 하면 이건 확률이 적어도 30%, 50%로 인용이 될 것이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소극적으로 했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니까 이제 마흔역을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저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데 8대0으로 인용될 것이란 말과 마흔역을 반드시 임명하라고 압박한 행동이 다르다. 그렇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걱정하고 있는데 뭐 8명으로 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탄핵 인용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뭘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할 점은 뭐냐면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할 것인가? 저는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른 게 맞긴 하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즉시 임명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눈여겨서 봐야 할 대목이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다시 복귀하느냐 여부를 봐야 돼요. 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중에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즉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추 사유잖아요. 근데 만약 복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임명하지 않아도 헌법 위반은 될지언정 중대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결국 뭐 거기에 대한 어떻게 공은 한덕수 총리에 갈 거라고 예. 저는 봐요. 근데 한덕수 총리 저는 임명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민주당을 제가 생떼를 쓴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변론 종결됐잖아요. 이제 선고만 남았잖아요. 남은 상태에서 이미 재판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은영 후보자를 넣으려고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 외에는 없어요. 마은영 후보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뭐 판사 때도 마찬가지고 판사 이전에도 보수 측에서는 거의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선거 때 들어가면 합류가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탄핵 인용은 100%다 이렇게 자기들도 보고 있고 보수도 이거 문제 있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마은영 후보자에 대해서 뭐 명분은 있죠.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으니까 거의 뭐 목숨을 거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김유정 의원님, 이게 그냥 헌재 판결을 존중하라는 차원의 압박의 수위를 넘어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혹시 야당에서 내심 8인 체제로는 탄핵 인용이 안 될 것 같아서 마은영을 압박하는 건 아니냐라는 두 분의 관측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국민의힘의 착각이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국정협의체 불과 몇 분 전에 참여 안 하고 예. 파행된 거, 그거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마은영 후보를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원칙의 문제이고 그게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이거는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 구성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즉시 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한 달 이내에 임명해야 된다라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면 즉시 임명하는 게 맞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도 물론이려니와 최상목 대행도 애초에 3명을 다 임명했다면 이런 정말 국론 분열을 양산하는 그리고 소모적인 어떤 논란거리를 제공하지 않았을 텐데 한 명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저는 굉장히 그 비판과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임명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선거에는 참여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김유정 의원님의 개인 견해인데 네, 왜냐하면은 선거에는 참여 안 해야 된다. 예, 8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당 생각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당에서는 지금 그 가부간에 밝히지는 않았죠. 당도 원칙적으로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라고 하는데 임명 안 하는 것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속내가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미 변론 기일도 끝났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종료되기 전에 과정 중에 있을 때 이 임명을 하냐 마느냐 또는 뭐 갱신 절차를 밟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면 조금 재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미 변론 기일 종료됐잖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임명은 즉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 선거에는 참여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유정 의원의 견해였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혹은 헌재가 마은영 후보자를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시키지 않을 생각이라면 국정협의체까지 거부하면서 왜 이렇게 마은영 임명을 압박할까라는 궁금증은 좀 있어요.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이어 들어보겠습니다.